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20일 토요일 아침 9시 29분입니다. 본 영상으로 월요일 아침 영상 대체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는 영상 놓고 없고 월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동 불안과 고금리 때문에 IT 빅테크가 와르르 하면서 시장이 하락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재를 한 세 가지 정도, 악재를 한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어제 아침에 이스라엘이 이란에다가 미사일 공격했던가 그거 있죠. 그 소식 때문에 확전 우려. 요게 일단 악재로 하나 작용을 했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죠? 고금리. 어떤 금리나 기대감이 후퇴하고 있다는 점, 요것도 잔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어떻게 됐냐? IT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하락해서 시장이 하락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이 기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 생각에 어젯밤 있었던 일들을 한 절반 정도만 설명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조금 좀 자세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의 생각을 곁들여서 좀 이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생각은 그래요. 지정학적 리스크는 오히려 시장에 어젯밤에 호재로 작용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금리나 기대감 후퇴는 어젯밤은 사실상 잊혀진 이슈가 돼버렸고요. 왜냐하면 전쟁 확전 우려 때문에 금리와 달러가 안전자산 선호 때문에 일단 조금이라도 떨어졌잖아요. 물론 장중의 움직임은 달랐는데, 근데 일단 현실적으로는 일단은 금리와 달러는 조금 안정세를 보였기 때문에 어젯밤은 사실상 고금리로 인한 어떤 금리나 기대감 후퇴는 별로 일단 존재감 자체가 없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그리고 그 3번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IT 빅테크가 많이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어젯밤 개별 기업들의 악재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SMCI나 아니면 테슬라나 아니면은 또 하여튼 아니면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회사들에서 각각 안 좋은 악재들이 좀 나오긴 했거든요. 사실 얘네 개별 기업들의 악재 때문에 사실 시장이 더 강하게 빠졌다라고 보는 게 이게 좀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3번이 가장 큰 악재였고, 여기에 이제 1번은 어떤 분위기에 어떤 분위기가 좀 안 좋았던 거에 약간 일조를 했고 그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젯밤은 이 개별 기업들의 악재, IT 빅테크 기업들의 개별 기업들의 악재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요. 슈퍼마이크로 SMCI가 이 3분기 실적 사전 예고를 생략한다라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실적이 안 좋으니까 잠정 실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려를 한 시장은 얘를 강력하게 팔아치면서 17% 하락, 반도체 섹터겠죠. 얘네가 하락하니까 아무래도 IT 빅테크 중에서 특히 반도체가 시장의 주도주인데, 반도체에 이런 악재가 나오니까 시장의 지수가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IT 빅테크 기업인 넷플릭스도 그래요. 넷플릭스도 그 가입자 수라고 해야 되나, 구독자 수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가입자 수를 더 이상 공개하지 않기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뭔가 안 좋으니까 공개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주식이 안 좋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도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테슬라도 그렇습니다. 테슬라도 보시다시피 리콜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이런 점들 때문에 어쨌든 분위기가 좀 안 좋았죠. 이렇게 오히려 개별 기업들이 이렇게 같은 날에 동시에 악재를 우르르 쏟아내면서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다라고 보는 게 훨씬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저 TSMC라든가 아니면은 ASML이라든가 얘네들이 실적 발표했는데, 결과적으로 실적 발표하고 나서 다 전반적으로 또 주가 흐름이 안 좋긴 했었죠. 그런 점들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쨌든 이번 주 내내 반도체 약세, IT 빅테크의 약세를 좀 이끌었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기업들의 안 좋았던 점들이 누적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어젯밤에 특히 IT 빅테크와 나스닥이 좀 많이 빠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전자산 선호와 어떤 그 확전 우려 이런 것 때문에 금리와 달러는 사실 별로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살짝 안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금리와 달러가 급격한 상승세를 멈췄기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로, 가만히 보시면 어젯밤은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았어요. 상승 종목 수 5,058 종목, 하락 종목 수 4,027 종목. 그래서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았고 러셀 지수는 상승 마감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젯밤은 지도를 가만히 보시면은 IT 빅테크와 반도체만 새빨갛게 빠진 거지,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다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쟁 확전 우려가 시장에 약간 호재로 작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금리가 어쨌든 가만히 있었단 말이죠. 금리와 달러가 가만히 있고 조금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한동안 이 금리나 기대감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던 업종들이 초록불이 들어왔죠. 그래서 뭐 지역은행들이라든가 뭐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친구들 보시면은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던 것을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젯밤은 IT 빅테크만 많이 빠졌지 시장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았다 라고 그렇게 단정 짓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죠? 대부분 다 초록불이 많은데 IT 빅테크만 빨간색인데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젯밤 시장을 어쨌든 주로 움직였던 거는 IT 빅테크 기업들의 개별적인 악재가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하여튼 분위기는 그래도 혼조했고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또 그다지 나쁘진 않은 것이 아닌가, 뭐 비교적 선방한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자세한 내용을 조금 살펴보자면요. 저기 금리와 달러 조금 좀 살펴볼게요. 이 보시다시피 안전자산 선호로 인해서 안전자산 선호 때문에 금리의 상승이 매우 둔화가 돼 버렸단 말이죠. 전쟁 이러니까 음봉들이 이렇게 끼면서 전반적으로 금리의 상승이 좀 둔화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러셀 지수와 뭐 이런 데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근데 어젯밤에 보시면 긴 아랫꼬리가 달렸죠. 10년물 국채 금리인데 이거 긴 아랫꼬리가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저점 매수세 들어왔다라는 거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이런 상승 추세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제 안전자산 선호 때문에 금리가 괜히 급락을 하니까 오히려 저점 매수세가 더 들어오면서 이렇게 아랫꼬리가 달렸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제가 여기 별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갔던 2번을 정당화하는 내용이긴 합니다. 2번이 뭐냐면 금리나 기대감이 후퇴했다라는 게 일부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죠? 사실 뭐 이런 부분이 일부 작용했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 어젯밤 실질적으로 미국 증시 장중에는 금리가 계속해서 올랐기 때문에, 미국 증시 개장하고 나서 계속해서 금리는 올랐거든요. 이런 모습은 뭐 일부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뭐 전반적으로 차트들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좀 축축축 처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긴 했죠. 네. 물론 근데 현실적으로 어젯밤 금리가 장중에 저렇게 올랐던 거는 주식시장엔 별 영향이 없었다. 오히려 어쨌든 안전자산 선호 때문에 이 금리의 상승이 최근에 많이 둔화가 되고, 달러 인덱스도 그렇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이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오히려 일단 증시에는 호재로 일단 작용을 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근데 장중에 금리와 달러는 다시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자산 선호로 인해서 안전자산 선호는 비교적 일시적으로 반영이 되고 끝나버렸고, 안전자산 선호가 반영이 된 이후에는 그 다음엔 이제 오히려 이제 어떤 금리나 기대감이 후퇴했다라는 점을 또 주식시장과 금리와 환율은 그 금리나 기대감 후퇴한 점을 또 착실히 반영을 해나가기 시작한 게 어제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약간 어젯밤에 다들 바빴죠, 그죠? 안전자산 선호도 반영을 해야 되고, 금리나 기대감 후퇴된 것도 반영해야 되고, 기업들 실적도 안 좋고 이러니까 약간 제각각 움직인 겁니다. 지금까지는 보시면 뭐 다 같이 전 종목 전 지수가 다 같이 급락하고 이런 일들이 이번 주에 종종 있었는데, 어젯밤은 그런 건 아니죠. 약간 숨 돌린 하루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와 달러가 제각각 혼조하고 뭐 그 와중에 주식시장도 좋은 놈 나쁜 놈 나눠지면서 제각각 혼조하게 그렇게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렇게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제 조정이 사실상 이제 거의 끝났을 가능성, 제가 사견이라고 하면서 말씀드렸죠. 개인적인 의견이라고요. 아직 검증되지는 않았는데 이 단기 바닥이 거의 나왔거나 단기 바닥 근처일 수 있다. 조정이 이제 지금 가격 조정이 이렇게 한 파동이 쫙딱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 파동이 거의 끝나고 단기 바닥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라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 의견은 일단 계속해서 일단 지속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의미 있는 매수세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 세계 증시에 보이지 않는데, 일단 개인적으로 거의 다 오지 않았나라는 그런 심증 정도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 빠졌던 거는 뭐 빠진 거고, 아무튼 지금 부근이 이제 단기 바닥이 거의 나온 게 아닌가. 가격 조정 심각하게 나왔었죠. 한동안 가격 조정 길게 연결됐었는데 이 파동이 거의 끝나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다 내용 살펴봤고요.
특별히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경제지표 발표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이제 기업 실적 발표입니다. 다음 주에 IT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조금 많이 발표가 돼요. 다음 주에 제가 알기로 일단 구글부터 해가지고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좀 많이 발표가 됩니다. 비자, 테슬라 이런 회사들이 화요일 날 실적 발표하기도 하고요. 이런 점들을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메타, 그죠? 페이스북도 실적 발표하고 이러니까 하여튼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기업 실적들에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다 이야기한 것 같고, 이제는 어젯밤에 있었던 내용들 참 조금씩 좀 더 살펴보자면요. 참고로 유럽 증시는 이랬습니다. 유럽 증시도 하락 마감했죠. 유럽 증시도 그냥 잘 빠지고 있습니다. 가격 조정 연장입니다. 의미 있는 지지력 없습니다. 이게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어쨌든 요즘에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오랜 조정 때문에 시장이 약간 좀 민감해진 거죠. 약간 악재에 좀 민감해지고 또 변동성 자체가 찔끔찔끔 이렇게 찔끔찔끔 움직이다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 보면 조용히 하락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급락 폭락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좀 장중에 들썩들썩 하는데 장중에 좀 들썩들썩 하는 일이 좀 많은데 이 대부분 아랫꼬리들을 좀 달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아랫꼬리들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했기 때문에 저점 매수세가 일시적으로 들어온 거지 이런 거는 이런 걸 보고 제가 단기 바닥의 가능성이나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런 거는 사실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더 매도세가 강하다라는 그런 별 의미 없는 아랫꼬리일 뿐입니다. 아직까지는요. 이런 모습들 잘 빠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주요 지수들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요. 먼저 러셀 지수를 좀 볼까 해요. 여러분들 근데 러셀 지수는 이런 양봉과 이런 아랫꼬리는 조금 좀 의미가 좀 다를 수 있겠죠. 이런 거는 조금 좀 의미 있는 매수세 정도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매수세가 그렇게 아직까지 강하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하루 정도 더 좀 확인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검증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요런 거는 좀 의미 있는 매수세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전날 하락했던 걸 다 되돌렸어요. 전날 하락했던 걸 다 되돌릴 만큼 최소한 전일 하락했던 걸 되돌릴 만큼 어떤 매수세가 등장했다. 양봉이잖아요. 상승 마감이잖아요. 양봉의 상승 마감이고 전일 하락했던 걸 다 되돌릴 정도면은 이런 상승세였다면은 아래 꼬리도 조금 좀 가산점을 줘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예를 들면 S&P 지수 같은 거는 아래 꼬리 달렸지만 이런 거를 좀 전에 러셀 지수에서 봤던 그런 아래 꼬리와 같은 의미를 줘서 해석해서는 안 되겠죠. 여기 있는 이 아래 꼬리와 러셀 지수에 나와 있는 그런 아래 꼬리는 분명히 해석의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계속해서 그냥 조정이 지속, 계속해서 그냥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는 건데 단기적으로 낙폭이 좀 과했기 때문에 그냥 저점 매수세가 잠깐 들어오면서 아랫꼬리가 살짝 달린 것뿐이지 이런 아랫꼬리는 큰 의미가 없다. 러셀 지수는 근데 이런 건 좀 다르죠. 아랫꼬리가 길게 달리기도 했는데 정작 중요한 몸통이 전일 하락을 완전 극복을 했으니까 이런 건 그래도 하방 경직성, 지지력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주요 지수들은 좀 조정이 좀 진행되고 있고 또 그리고 금리와 달러의 상승세가 아직 끝났다라고 보기 어렵고 어젯밤 금리 오르는 거를 장중에 좀 보시면은 심상치 않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최소한 이런 거는 하방 경직성 이런 이야기를 좀 할 수는 있게 됐습니다. 단기 바닥 가능성을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봤고요. 나스닥은 어젯밤에 이제 엔비디아가 급락하면서 특히 주도주들이 급락하면서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던 중요한 지지선 부근까지 내려왔습니다. 살짝 터치를 했든가 그래요. 그래서 일단 지지선 부근까지 딱 내려왔고요. 지금 이 자리가 어디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의미 있는 고점, 그죠? 여기 있는 자리 의미 있는 전고점으로서 이 자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넥라인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머리와 몸통 연결해주는 넥라인 그 정도가 지금 17,100 얼마짜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자리예요. 중요한 자리니까 어떤 지지력이 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이긴 한데요. 지지력이 있을 수도 있는 자리이긴 한데
하여튼 중요한 건 계속해서 일단 하락은 진행되고 있고 계속해서 일단 하락이 가팔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매수세 없다. 매수세 없으니까 저는 계속해서 하방 포지션 들고 가고 있습니다. 단기 바닥의 가능성 뭐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뭐 조금 있다라고 봅니다. 뭐 거의 다 와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까지 의미 있는 그런 신호는 없습니다. 볼린저 밴드 아마 볼린저 밴드를 아마 켜보면은 지금 볼린저 밴드를 찍고 나갔을 거예요. 지금 아마 이 정도면 충분히 찍고 나갔을 건데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급격하게 빠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비교적 천천히 1단, 2단 이렇게 빠지고 있었는데 지금 어젯밤에 이렇게 급락으로 인해서 하락의 기울기가 한 번 더 좀 가팔라지는 그런 겁니다. 하락의 기울기가 이미 어느 정도 빠졌는데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목표치는 채워놨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목표치는 채워놨는데 여기서 하락의 기울기가 더 가팔라진다라는 거는 어떤 뭐 언더슈팅, 뭐 어떤 추가적인 급락, 투매 뭐 요런 걸 예고하는 신호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여기서 그냥 바로 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락이 가팔라졌기 때문에 일단 일단 더 빠질 수 있다. 요렇게 일단 보면 되겠는데 하여튼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하락의 목표치는 충족시켜 놓은 상황에서 하락의 기울기가 더 가팔라지는 거는 그죠? 단기 바닥 가능성, 이제 슬슬 이번 하락에 이번 가격 조정에 이번 한 파동에 끝이 멀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은 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아직까지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저의 의견이에요, 의견. 하여튼 어젯밤에도 장대 음봉의 거래량이 좀 많이 늘어났는데 이런 게 사실 이런 신호가 이제 어떤 기술적 분석, 정석적인 책에 보면은 대부분 다 이런 게 이제 하락의 시작이라고들 하는데 솔직히 하락의 시작이라고 보기는 조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봐왔던 경험에 의하면은 오히려 바닥 부근에서 장대 음봉에 대량 거래 터지고 나서부터 이렇게 앞으로 상승하는 일들이 좀 굉장히 많긴 했거든요. 당장 여기서도 좀 이런 사례가 보이는데 어쨌든 그래서 좀 그런 점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락의 시작이라기보다는 일단 지난번 긴 하락 파동에 끝이 가까워져 오고 있구나 이 정도 생각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발상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를 들면 진짜 공격적으로 주식 투자에 생각이 있으신 분들, 상방 투자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오늘보다 더 빠지면 내일 이제 오늘보다 더 빠지는 가격대면 난 이제 눌림시 매수를 해보겠다. 나는 여기서 더 빠지면 이제 매수로 접근한다. 이런 전략 매우 위험하지만 근거는 없지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여튼 아직까지도 상승 추세 중에 첫 가격 조정이 나온 거죠. 아직까지 나스닥은 이 정도 빠지면은 그래도 건전한 겁니다. 이 정도 빠지면은 여기서 하락 추세로의 전환 가능성 이런 거 이야기하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아직까지는 시장이 그래도 굉장히 강하긴 강합니다. 대장이잖아요, 얘가 그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 S&P도 그냥 잘 빠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반등의 신호 이런 거 없습니다. 잘 빠지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리는 게 거래량도 많이 있고 조금씩 아랫꼬리도 달리고 있고 이런 점들은 하여튼 심증상 지금이 이제 단기 바닥이 거의 가까워지지 않았냐라는 그런 심증, 그죠? 그런 건 이야기할 만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일단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10년 국채 선물이죠. 어젯밤 보시다시피 안전자산 선호로 얘가 확 올랐다가 그러니까 금리가 확 떨어졌다가 장중에 다시 다 되돌렸잖아요. 여전히 매도세가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상승세가 여전히 아직도 강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금리의 상승이 둔화가 됐기 때문에 채권의 하락이 둔화가 됐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그나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긴 있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주식시장의 조정과 어떤 금리의 상승은 끝나지 않았다 이겁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죠? 달러도 말씀드렸다시피 달러의 상승도 아직까지 좀 끝났다라고 보기는 좀 그렇죠. 금리의 상승,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게 달러를 끌어올리고 얘네가 이제 결과적으로 얘네가 주식시장을 끌어내리는 거기 때문에 금리의 상승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식시장 이야기 조금만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애플 하락 추세로 전환 확인했습니다. 하락 추세로 전환 확인했다고 해서 내일도 더 빠진다, 모레도 더 빠진다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하락 추세로의 전환이 뭘 의미하냐?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과 저점이 낮아졌다라는 게 하락 추세라는 거지.
하락 추세가 됐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앞으로 급격하게 빠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런 움직임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하락 추세가 이제 시작이 되긴 됐구나라는 걸 의미하는 거지. 여기서 이제 저점이 어디까지 낮아질지, 또 그리고 얘가 또 반등을 뭐 어디까지 할지 그런 건 또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여튼 근데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키면서 잘 빠지고 있습니다. 애플이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엔비디아가 급락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 급락한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워낙 변동성이 컸던 종목이고, 또 그리고 뭐 시장 분위기가 한동안 안 좋고 하니까 뭐 어떤 투기적인 영향에 심리적인 영향까지 뭐 같이 겹쳐져 가지고 그래서 좀 많이 빠진 것 같긴 한데요. 보시다시피 얘도 대량 거래에 장대 음봉이 터져 나오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데 솔직히 이런 엔비디아 같은 종목은 이런 건 사실 그래서 엔비디아도 지금 보시면 일단 단기적인 하락 추세는 만들었습니다. 단기적인 하락 추세. 어떤 중요한 자리를 이런 거 다 붕괴됐으니까 일단 단기적인 하락 추세는 만들어냈습니다. 뭐 상승 추세를 뭐 일단 끝내긴 끝낸 건데요. 단기 하락 추세로 일단 만들어놨으니까 가격 조정 정도가 아니고 이제 얘는 뭐 어쨌든 고점과 고점, 뭐 저점과 저점이 좀 낮아지고 있긴 하니까 하락 추세로 전환은 되긴 됐는데, 이 기존의 힘이 워낙 강했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한 번에 훅 죽을 거야라고 생각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부자는 뭐 망해도 3대는 간다, 뭐 그런 속담이 있죠. 예, 이제 엔비디아 부자예요. 아직 그 실적 발표도 안 했지 않습니까? 얘네 지금 실적 발표하기 전에 이렇게 많이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또 만약 올라가게 된다, 엄청나게 또 많이 오를 수도 있겠죠, 그죠? 하여튼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 이렇게 많이 빠지면 엄청난 단기 매수세 이런 거에 때 이런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긴 있습니다. 이런 점들 계속해서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도 이 종목 매수하고 싶어 갖고, 아직도 그 눈에 불 켜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대기 매수세가 하여튼 충만할 겁니다. 이런 점들을 조금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근데 얘가 급락하면서, 얘가 투기적인 이유로 급락을 하면서 나스닥이 많이 빠진 게 어젯밤 사실이죠, 이게. 이 정도를 보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론도 그래서 당연히 많이 빠졌습니다. 얘도 얘도 그래서 일단 의미는 고점 하나 만들어냈는데, 얘는 뭐 아직까지 그래도 뭐 조정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올랐다가 가격 조정. 이제 여기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고 싶으면 올라오면서 이쪽까지 올라가는지 못 넘어가는지 이제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확인이 더 필요한 그런 부분이고요. 반도체 지수도 그렇습니다. 반도체 지수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긴 됐죠. 다만 근데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고 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라고 해서 내일의 급락 폭락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또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반등 시도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라는 거는 뭐냐,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할 수 있다, 반등시 매도 전략이 정석적인 전략이 됐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도 그렇고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할 수는 있게 됐는데, 아무튼 엔비디아가 고점을 확인하고 죽으려고 한다면은 아직도 확인이 한참 더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워낙 강했던 종목이라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스닥 지수 같은 거 보세요. 얼마 안 빠졌잖아요, 그죠? 나스닥 지수 얼마 안 빠졌어요, 아직까지도. 이런 점들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일단 언론에서는 뭐 중동 불안에 뭐 고금리에 뭐 빅테크가 와르르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거는 조금 설명이 좀 잘 되지는 않는 것 같다 싶습니다. 하여튼 어젯밤에 이렇게 낙폭이 나스닥이 좀 많이 컸는데, 결과적으로 다 투기적인 이유 때문에 좀 낙폭이 좀 컸다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에 뭐 변동성이 좀 워낙 컸고 시장 분위기가 원래 조금 불안하고 하니까 작은 악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측면들, 변동성 지수 자체가 높다 보니까 찔끔만 하락해도 약한 매도세에도 강력하게 뭐 하락이 뭐 쏟아질 수 있다든가, 대기 매수세가 좀 많이 줄어들어서 조금만 팔아제껴도 뭐 시장이 많이 빠진다든가, 이러이러한 그런 뭐 여러 가지 점들이 합쳐져서 그래서 이제 시장의 낙폭이 조금 더 인위적으로 좀 더 커진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 뭐 그런 이런 점들 좀 살펴봤고, 그 변동성 지수 보시면은 아직까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쪽으로 잘 올라가고 있어요. 이 윗골이 이렇게 좀 길게 좀 달린 거 보니까 뭐 단기적으로 이 부분에서 조금 좀 들썩날썩 할 수는 있긴 있는데, 좀 들썩들썩 할 수 있긴 있는데, 근데 어쨌든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 빅스 지수의 모습 아직까지 뭐 완벽하게 끝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빅스가 이 고점이다, 여기가 이제 끝이다라는 걸 확인을 하려면은
아직도 얘도 말씀드렸다시피 몇 번의 확인이 필요하죠. 빅스가 한 번에 잘 죽지는 않아요. 꿈틀 혹은 이런 식으로 하여튼 여러 가지 확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직 빅스의 상승도 끝나지 않았고 증시 조정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금리의 상승도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전쟁 이슈, 뭐 확전 이슈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계속해서 좀 집중력을 좀 잃고 있습니다. 전쟁이었다가 금리나 기대감 후퇴였다가 뭐였다가 뭐 기업들 실적 발표도 있다 이래서 지금 시장이 약간 산만합니다. 아직까지 좀 산만한데요. 어쨌든 시장이 이제 뭐 조만간 어딘가 하나에 뭐 집중을 할 때가 오긴 올 겁니다. 하여튼 지금은 약간 산만합니다. 지금은 이슈들이 좀 많아서 이래저래 산만한데 어쨌든 근데 방향성은 일단 명확하긴 한 것 같습니다. 금리의 상승 이런 아래 꼬리들을 봐서 그렇고 금리의 상승 끝나지 않았고 증시 조정도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젯밤은 하여튼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국제유가는 영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어젯밤에 이제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는데요. 이런 부분은 제 생각엔 좀 의미 있는 어떤 쌍고점을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공격적으로 빠지지도 못합니다. 근데 어젯밤에 이런 모습은 제 생각엔 국제유가는 상승이 좀 많이 제한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승이 많이 제한됐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당분간 이거 밑으로도 여기 80달러 밑으로도 81달러 밑으로도 빠질 생각이 별로 없고 85달러, 86달러 넘어가는 것도 좀 어려워 보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박스권이지 않겠나 싶어요. 이런 점은 증시의 좀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즘 구리값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어젯밤에도 구리값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이거가 하여튼 왜 그런가 저도 한참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에 중국 경제 바닥론 나오고 있죠. 또 그리고 미국 경제도 좋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중국 경기 막 오르고 있고 뭐 이러고 있는데 미국 경제도 좋고 그러니까 그 GDP 1, 2위 나라들이 경제가 좋다라고 하니까 원자재 가격이 그래서 지금 경제가 좋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미리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달러 강세는 원래 보편적으로는 원자재가 안 좋은 요인이긴 하지만 근데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중국도 좋고 미국도 좋다라고 하니까 원자재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지금 그 사람들이 예상을 하면서 구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달러나 뭐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한동안 뭐 더 올라갈 수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이런 점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하여튼 근데 중국 경기 좋다라는 점들이 지금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지금은 중국 경제가 안 좋아서 지금까지는 중국 경제가 안 좋아서 미국 인플레와의 싸움에 도움을 주고 있었던 측면도 있는데 이제 중국 경제가 좋아진다라고 하니까 당장 구리값 오르는 거 보세요. 그죠? 이런 걸 보면은 중국 경제가 좋다라는 건 미국의 금리나 기대감을 더욱 후퇴시키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죠? 이런 원자재들 오르고 금리 또 올라가고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금값도 뭐 계속해서 강하지만 금값도 좀 답답한 구간. 이 기간 조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더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이 정도까지 했으면 단타 하시는 분들은 통상적으로 현금 비중 확보하고 있는 게 맞긴 맞다. 뭐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답답한 그런 구간이 뭐 다 돼 있네요. 그래서 다 봤고요. 저기 한국 증시는 이미 어제 약한 투매 같은 걸 한번 봤거든요. 물론 어젯밤에도 이제 뭐 새로운 재료들이 뭐 나오면서 반도체 기업들이 좀 안 좋아가지고 시장이 좀 급락을 하긴 했는데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 또 그리고 한국증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어느 정도 좀 많이 빠졌고 이미 어느 정도 좀 냉각이 좀 많이 돼버려 가지고 제 생각엔 여기서 이제 더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더 빠져서 물론 추가로 월요일 날에도 투매가 나올 수 있긴 있는데 어쨌든 지금부터는 공격적으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빠질 때마다 조금씩 주식 비중을 조금씩 그 주식 매집을 해보는 거 혹은 상방 베팅을 매집을 해보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 증시는 이미 좀 많이 빠졌거든요. 물론 이제 어젯밤에 미국이 빠졌기 때문에 또 하락 출발하고 또 조금 더 저점이 낮아질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보시면 전반적으로 하락의 탄력은 매우 둔화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하락의 탄력이 둔화된 점에 일단
그 하락의 탄력이 좀 많이 둔화되고 시장이 관행각됐다라는 그런 점에 좀 착안을 해서 역발상하거나 아니면 뭐 주식 매집 그런 것도 가능은 할 것 같긴 합니다. 매우 초고위험이기 때문에 어쨌든 보편적인 투자자분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할 것은 없습니다. 보편적인 분들은요. 뭐 또 어쨌든 뭐 수익 깔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수익 깔고 가시고요. 하방 진입했다. 나 위에서 하방 샀는데 뭐 지금 사실 현금 비중 확보하는 게 정석적인 전략일 수 있긴 있는데 사실 뭐 수익 중이면 뭐 딱히 뭐 할 건 없죠. 수익 중이면 계속해서 수익 누적시키는 것도 어쨌든 충분히 가능한 전략이긴 합니다. 보편적이지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뭐 요까지 말씀드리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 증시가 많이 빠졌지만 빠졌다 해도 한국 증시 하락은 또 제한적일 수 있다. 요게 일단 제가 드릴 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요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월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